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태준 대리가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바이냐 셀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연속 매도세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뭐 코스닥은 조금 이제 사정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뭐 외국인들 최근에 이제 중간에 좀 흐름이 좀 좋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런 추세가 이어갈지 안 그럴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 일단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그동안 뭐 외국인들이 뭐 계속 꾸준히 매집을 하다가 지금 한 3거래일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이제 뭐 동시 만기일도 있고 한국은행의 과연 금리가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에 이제 나와서 이제 미국 금리가 언제쯤 인상이 될지 물론 이제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예상을 했지만 이제 과연 그 시기가 딱 당겨질지 아니면 미뤄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잠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그리스 합의 난항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약간 좀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게 독일이 좀 안아주기 식으로 해서 좀 액션을 좀 취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가 이제 상당히 좀 급등을 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우선은 이제 좀 배제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증시에는 그래도 약간 좀 호재를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 금리 그리고 엔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아직까지 좀 가시지 않은 메르스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소비가 좀 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6월 초 거의 초죠. 6월 초가 상당히 지금 힘든 구간대를 지나고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내적인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번 주는 정말 대내적인 이슈들을 많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말씀하셨다시피 금통위도 있고 또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이 동시 만기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물 부담이 크다, 많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작년 연말부터 이제 배당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월 달까지도 꾸준히 이제 담고 있다가 이제 6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동시 만기 다가오면서 이제 차익 잔고를 좀 이제 잔고를 좀 줄여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동시 만기 지금까지 한 근한 1년 정도 봤을 때 그렇게 큰 충격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큰 충격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잔고를 서서히 좀 줄여나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생각보다 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이 호재를 또 작용하는 방어적인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매물 부담은 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좀 일단 약세장이 좀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단기적으로도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그림을 좀 보시면 제가 2013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외국인 수급이랑 차트를 이제 코스피로 차트를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 보시면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수를 하다가 또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때마다 이제 주가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도 그동안 연 말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강하게 매수하다가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여기서 더 밀리게 된다면 상당히 좀 불안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지금 어떤 박스권 트레이딩 구간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지수의 방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1차적인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던 1차적인 이제 지지선 정도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지지선이 한 2050선이었는데 우선은 오늘 반등을 주게 되면 그 지지선은 이제 형성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우선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열어두셨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도 여전히 변함 없으신 건가요? 그 부분은 여전히 이제 변함이 없고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제가 지금 1차적인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단기적인 박스권이 한 2050에서 2180 정도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반등을 하게 되면 박스권 지지선이지만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됐다면 이 부분이 이제 지지선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외국인 매물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1900선, 1960선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부분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리스 호재가 어느 정도 밑바닥을, 그러니까 하단을 지지해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세워볼까요? 우선은 당분간은 뭐 특정적인 종목으로 좀 접근하시는 거는 네. 좀 부담이 좀 많이 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박스권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종목을 박스권으로 갈까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버스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수를 좀 큰 그림을 보시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쪽으로 좀 매매를 좀 변경을 하시는 게 당분간은 그래도 좀 방어적인 태세도 갖추면서 또 차익 실현도 하는 그런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종목별로 가는 거는 좀 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좀 리스크가 있고 박스권 내에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수별로 좀 움직이고 있는 뭐 레버리지나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버스 쪽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게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종목들도 그래도 좀 들여다보는 종목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그래도 이제 또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만 매매하는 것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종목도 지금 현 시점에서 외국인들은 또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또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꾸준하게 이제 물론 나가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종목들이고 또 꾸준하게 들어가는 종목들은 앞으로 또 강한 또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 이제 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이제 한국전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매수의 추세라든지 주가의 괴리율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외국인이 강하게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 한 5만 원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아무래도 전력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메르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외출이 좀 많이 좀 자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그런 전력의 사용량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에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리 뭐 외국인들은 매도세라 하더라도 그래도 수급적으로 볼 때 분명히 사들이는 종목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전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그에 맞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주가가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그러니까 괴리율이 축소될 것을 전망하시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적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어떤가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과연 이제 전기세를 뭐 인하를 할지 올릴지 그건데 솔직히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정말. 정부만이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작년 평균치로 봤을 때는 올해 실적이 더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름이 좀 빨리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메르스로 인한 외출이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집에 있으면 그만큼 더 전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충분히 작년보다는 그 이상에 대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시장이 조금 불안한 구간을 지날 때에는 사실 네. 실적만큼 탄탄한 종목을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한국전력, 이 외국인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전력량 증가로 실적도 기대해보자.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시제크인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메리츠존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